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 기로에 기생 애령이한테 태어난 유빈이가 살았습니다. 유빈의 어미는 기생이었지만 아비는 좌상 기마준대감이었죠. 기마준대감은 애령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랑을 나눴으며 애령이는 좌상의 아들 유빈이를 낳았습니다. 김대감은 애령이가 낳아준 아들이어서 소중하였지만 떳떳하게 아들이라 알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애령이는 유빈의 아버지가 좌상이라는 것을 숨기며 키웠죠. 좌상은 자신이 보살필 수 없는 아들이었기에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반의 신분이었지만 유빈이를 바라보는 이들은 기생 아들로만 보였던 거죠. 그렇게 유빈이는 성장하여 18세가 되었습니다. 유빈 선비는 기로에서 기생들과 지내다 보니 특별한 재능이 생겼던 거죠. 여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기만 해도 풍성한 한복 속에 가려진 몸매를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빈 선비는 기로에서 독립하여 가장 경치가 좋고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위해 여인장을 만들어 운영을 하였답니다. 유빈 선비는 얼굴에 여드름으로 도배한 처녀를 백옥 피부로 만들어 시집을 가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인상 나쁜 처녀의 얼굴을 밝게 웃는 상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돌면서 고객도 같이 늘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님이 소문으로 듣고 왔다며 걸어오는데 모습이 범상치 않은 마님이었던 거죠. 그 마님은 대사원의 부인이었답니다. 유빈 선비는 대사원의 부인을 방으로 안내를 하였고 대사원 부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여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지 사내 같은 여인도 얌전한 여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마님, 저는 살찐 여인이나 못생긴 여인 그리고 피부에 문제 있는 여인을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헌데 사내 같은 여인을 어찌 제가 얌전한 여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도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다네. 허나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내가 직접 왔겠는가. 시집을 갈 나이에 사내처럼 천방지축으로 다니니 단오날에 내 딸 상태를 봐주게나. 대사원 부인은 유빈 선비의 대답도 듣지도 않고 떠넘기듯 갔답니다. 그리하여 단오날이 되어 여인들은 쓰개치마를 다 벗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유빈 선비는 대사원 부인이 보낸 두서머멈과 같이 다오나 씨가 있는 곳에 갔답니다. 분명 여기 계신다고 했는데 노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는다고 했구먼요. 유빈 선비는 산에 갔다고 했다면 여인의 한복이 아닌 바지를 입었을 것 같았죠. 그리하여 바지를 입은 여인을 찾았답니다. 그때 저 멀리 활을 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빈 선비 눈에는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두서머멈한테 손짓을 하며 보라 하였죠. 웜에 우리 아씨 맞구먼요. 아이고 저리 이분께 여인으로 보이겠어라. 사내로 보이지요? 내 눈에는 여인 중에 여인으로 보이네. 두서머멈은 유빈 선비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유빈 선비는 다오나 씨가 있는 곳에 가서는 다오나 씨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균형 잡힌 몸매와 얼굴을 가진 낭자는 처음이구나. 욕심이 생기는군. 다오나 씨는 활쏘기에서 금상을 받고는 좋아라 하며 소고기 열근을 묵직하게 들고는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유빈 선비는 다오나 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오나 씨는 소고기가 무거울 만도 한데 어깨에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다오나 씨가 도착한 곳은 빈민촌이었던 거죠. 다오나 씨가 빈민촌에 도착을 하니 어린 아이들이 밝게 웃고는 다오나 씨가 들고 있는 소고기를 보며 좋아라 했답니다. 다오나 씨는 빈민촌의 수장을 만나 소고기를 건네주고는 나왔습니다. 유빈 선비는 빈민촌에 나와 홀로 걸어가는 다오나 씨의 뒷모습을 보니 쓸쓸해 보였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유빈 선비는 불쑥 다오나 씨한테 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여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보입니다. 다오나 씨는 생각하며 걷다가 뒤에서 불쑥 말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답니다. 유빈 선비는 다오나 씨가 산에 갔다고 하여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다오나 씨가 놀라는 표정과 몸짓은 천상 여인이었습니다. 유빈 선비는 다오나 씨의 어여쁜 모습을 보는 순간 심쿵 마음이 내려앉았죠.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네, 다오나 씨 맞으시죠? 네, 그렇소만. 저는 여인장을 운영하는 김유빈입니다.
여인장이요? 그런데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다오나 씨의 어머님께서 다녀가셨지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필요가 없으니 그만 가시지요. 어쩌지요? 지불을 다 하시고 가신 터라. 그렇다면 돈을 다시 돌려주면 아주 간단하지 않소? 제가 어찌 마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오나 씨는 골치 아프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키며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저것은? 유빈선비도 다오나 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는데 그 사이에 다오나 씨는 주랭랑을 쳤던 거죠. 유빈선비는 자신을 유인하고 도망가는 다오나 씨의 뒷모습을 보니 이제는 확실하게 다오나 씨를 여인 중의 여인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오기가 발동이 되었답니다. 다음 날 유빈선비는 다오나 씨 댁 대청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오나 씨를 책임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네. 그때 다오나 씨는 어머님이 손님과 담소를 나누는 듯하여 이 틈을 타 몰래 대문을 나서는 중이었답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유빈선비가 보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대사원 부인 앞에서 신뢰를 범할까봐 견디기 힘이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유빈선비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다 말씀드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오나 씨를 쫓아갔는데 빈민촌이었던 거죠. 그런데 빈민촌의 왈패들이 쳐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리며 어린 계집아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오나 씨는 인정사정 없이 뛰어가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왈패의 얼굴을 돌려 차기하니 왈패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놈들이 감히 여기가 누구의 구역인지도 모르고 죽고 싶어 환장하였구나. 그래, 오늘 내 기분도 꾸리꾸리한데 너희들 잘 만났다.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굵은 방망이로 왈패들을 정신없이 패들어가니 왈패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헌데 유빈선비의 눈에는 왈패들이 간을 보는 듯 보였던 거죠. 그리하여 주변을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왈패들이 숨어 있었답니다. 유빈선비는 걱정하는 것이 오늘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오나 씨와 등을 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텐데 다오나 씨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드리기로 계약이 되었다고요. 다오나 씨의 성질은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유빈선비의 말을 들으니 더 성질이 났던 거죠. 나중에 사랑하는 서방이 못생겼다고 하면 어찌하려고 합니까? 우선 몰려오는 왈패들을 먼저 해결을 합시다. 다오나 씨는 왈패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말하였습니다. 보아하니 여인들의 피부만 만진 손 같아 보이는데 걸리적거리니 저리 가시오. 유빈선비는 부채만한 몽둥이를 꺼내고는 한 명씩 때려잡았죠. 헌데 유빈선비의 몸동작은 절도 있고 빠르게 피하고 공격을 하니 왈패들은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집처럼 생긴 두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였던 거죠. 그렇게 하여 왈패들은 도망을 갔죠. 곱게 자란 새님으로만 생각했는데 미안했소. 무슨 사연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다온낭자를 아름답고 강인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소? 다온낭자는 왠지 유빈선비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인은 여인처럼 살면 된다며 자신을 한심하고 창피하게 보기만 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럼 열흘 동안은 여인장에 있어야 하니 준비해서 오시지요. 그리하여 다음 날 다오나 씨는 몸종과 함께 여인장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헌데 어디에서 본 듯한 계집아이가 자신한테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계집아이는 빈민촌에 있던 을지였습니다. 을지가 아니더냐? 네, 아씨. 저 여기에서 며칠 전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 때 주인님께서 도와주셨고 이곳에서 일자리도 주셨지요. 다오나 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신은 힘으로만 도울 생각을 했지 유빈선비처럼 직접 돈을 벌게 해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다오나 씨, 제가 아씨를 옆에서 도울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을지는 다오나 씨를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방은 여인들한테 필요한 한복, 꽃신, 머리꽂이 그리고 고급진 장신구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을지는 다오나 씨한테 보따리를 내밀며 말을 하였죠. 다오나 씨, 주인님께서 챙겨주신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시지요. 한복을 갈아입은 다오나 씨는 이렇게 편한 한복은 처음이었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유빈선비는 다오나 씨 앞에서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빈선비의 겉무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죠. 몸을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천천히 검을 휘둘렀고 유빈선비의 몸짓에 강한 힘이 느껴졌지만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유빈선비는 부채를 들고는 다오나 씨한테 한 동작 한 동작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오나 씨가 한 동작 따라할 때 유빈선비의 시선은 마치 옷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다오나 씨의 몸은 수줍은 여인이 되어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사내를 사로잡는 매력을 자신도 모르게 발산하고 있었답니다. 유빈선비의 눈에는 한복에 숨겨진 몸의 곡선이 아름답게 보였고 이렇게 선이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라 유빈선비의 몸은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빈선비는 내일까지 연습하고 보겠다며 바쁘게 가버렸던 거죠. 다오나 씨는 혼자 있는 지금 쓸쓸함이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 다오나 씨는 어제 연습한 건물을 유빈선비 앞에서 선을 보였죠. 유빈선비는 완벽하게 건물을 습득한 다오나 씨가 놀랍기도 했고 자신이 유혹을 당할까봐 겁도 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양반이긴 하나 기생어미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언감생심 다오나 씨를 넘볼 수가 없었답니다. 허나 젊은 피가 끓고 있는 유빈선비로서는 막을 길이 없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다오나 씨를 최대한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유빈선비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보고 있었답니다. 헌데 언제 왔는지 옆에 다오나 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유빈선비는 놀라며 들어가겠다 말을 하고는 급하게 뒤돌았습니다. 그때 다오나 씨가 유빈선비의 손을 잡았던 거죠. 유빈선비의 온몸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답니다. 유빈선비님, 왜 자꾸 저를 피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찌 다오나 씨를 피하겠습니까? 지금은 피곤하여 들어가려 했을 뿐입니다. 유빈선비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유빈선비님을 믿고 왔는데 유빈선비님이 저를 외면하시니 이 곳 생활이 힘이 듭니다. 유빈선비는 다오나 씨가 힘들어했다고 말을 하니 그동안 다오나 씨를 배려하지 못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였죠. 다온낭자 미안하오. 그러니 일이 없는 지금이라도 저와 말동무를 좀 해주시지요. 유빈선비는 다오나 씨의 말 한마디에 심장은 널뛰고 있었으며 눈은 다오나 씨의 얼굴이 어여쁘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오나 씨는 그런 유빈선비의 눈빛이 싫지가 않았답니다. 선비님은 제가 왜 사내처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했지만 쉽게 꺼낼 수 없는 사연도 있기에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지요. 유빈선비님한테는 꺼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년 전 빈민촌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한 계집아이가 달려와서는 저를 잡고 울며 도와달라 애원했죠. 저는 겁이 나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답니다. 도망가며 뒤돌아보니 끌려가는 아이의 눈과 마주쳤지요. 원망하는 눈빛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체로 강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가위에 눌려 눈을 떠보면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지요. 유빈선비는 다오나 씨의 사연을 듣고 나니 왜 그렇게 사내처럼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온낭자, 앞으로 그 일 저와 함께 하지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빈민촌 사람들 그만 돌보라고만 했지 함께 하자는 말을 해준 사람은 처음이라 다오나 씨는 너무 감동을 받아 울고 말았답니다. 들썩이며 우는 다오나 씨를 보니 안쓰러워서 다오나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또닥또닥 해주었죠. 다오나 씨는 유빈선비의 손길이 따뜻하여 그대로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빈선비는 다오나 씨가 안겨오니 심장은 찡해왔고 자신의 품에 들어온 다오나 씨를 더 이상 밀어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다오나 씨를 자신의 품 안에 꼭 끌어안았던 거죠. 다오나 씨는 유빈선비의 품 안에 폭 안기니 심장이 심쿵 내려앉아 유빈선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은 너무 가까웠고 유빈선비는 더 이상 다오나 씨를 밀어낼 수가 없었기에 다오나 씨의 탐스러운 입술을 탐하였죠. 다오나 씨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유빈선비의 입술은 부드럽고 달콤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부드러운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서로를 삼킬 듯이 격해졌답니다. 두 사람은 벅찬 숨을 토해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죠. 이렇게 맛있는 앵두는 처음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민촌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밤사이에 어린 계집아이들을 왈패 놈들이 와서는 끌고 갔다며 난리가 났던 거죠. 유빈선비는 다운아 씨와 산길이 밝은 덕칠이를 데리고 왈패들의 본거지를 찾아다녔는데 어디에도 없어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바위산으로 갔답니다. 바위산은 산세가 험난하여 산을 잘 타는 신반이들도 아무리 산삼이 많다 해도 가지 않는 산이었죠. 허나 유빈선비와 다운아 씨는 무엇보다 끌려간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무작정 산을 올랐답니다. 정상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바다가 보이기 시작을 하였죠. 그런데 그때 큰 배에 한 척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빈선비는 준비해 온 천리안을 꺼내 들어오는 배가 어떤 배인지 확인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그 배는 조선의 배가 아닌 청나라의 배이었던 거죠. 유빈선비는 다운아 씨의 뒤로 가서는 천리안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 배는 청나라 배가 아닙니까? 무역을 가장한 황당선일 겁니다. 아마도 저 배가 의심스럽군요. 그리하여 다운아 씨는 덕칠이한테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배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뛰어내려가 청나라 배가 있는 해변에서 몸을 숨기고 보았죠. 그곳에는 빈민촌에 왔던 왈패들이 있었으며 10명이 넘는 계집 아이들이 끈에 묶여 절벽 및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왈패들을 최대한 급소를 가격하여 조용하게 처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운아 씨는 아이들을 먼저 풀어주기 위해 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왈패의 급소를 가격하였는데 왈패가 너무 무거워 쿵 떨어졌고 그 소리에 자고 있던 왈패들이 깨어나 몰려오고 있었답니다. 다운아 씨는 2명의 아이들의 끈을 풀어주고는 같이 도망가라고 하였죠. 유빈선비와 다운아 씨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 왈패들을 가로막고는 싸웠습니다. 허나 왈패들은 생각보다 인원이 많았답니다. 유빈선비는 다운아 씨가 걱정이 되었죠. 아무리 무예가 출중한들 여인의 몸으로 사내를 상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유빈선비는 다운아 씨의 안전도 생각하며 싸웠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작은 배를 타고 해변으로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원은 한 16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유빈선비는 청나라 사람들까지 합세가 된다면 다운아 씨를 지킬 수가 없음을 알기에 다운아 씨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내가 엄호를 할 것이니 먼저 가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요. 청나라 배가 들어오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유빈선비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같이 위험해집니다. 저는 무지 빠른 사람입니다. 다운아 씨가 먼저 떠나면 저 역시 뒤따라 가겠습니다. 어서요. 제발. 유빈선비의 목소리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리하여 다운아 씨는 유빈선비를 뒤로하고 먼저 숲속으로 뛰어갔지만 다운아 씨의 심장은 가시가 돋아난 듯 아프고 저려왔죠. 얼마 후 청나라 사람들이 배에서 내렸고 유빈선비한테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유빈선비는 사람 키 높이 되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옷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을 때 청나라 사람들이 가까이에 왔던 거죠. 유빈선비는 병에 있는 것을 바람에 날리며 확 뿌렸답니다. 그때 왈패와 청나라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빈선비가 뿌린 것은 청강수이었던 거죠. 유빈선비는 많은 사람들을 대적하게 된다면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에 청강수를 챙겼답니다. 허나 청나라 사람들 중 반 이상은 멀쩡했으니 유빈선비 하나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인원들이 반으로 나눠져 숲속으로 도망간 아이들을 쫓아갔죠. 유빈선비는 최대한 바위 위에서 올라오려는 자들을 처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밧줄 올가미가 날아와 유빈선비를 올가미에 가두고는 밧줄을 끌어당기니 유빈선비가 바위에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빈선비는 정신을 잃고 축 처진 상태로 인정사정 없이 질질 끌려갔죠. 한편 다운아 씨는 아이들을 찾아 서로 손을 잡게 하고는 계곡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헌데 뒤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운아 씨는 아이들한테 소리 내지 말라고 하고는 계곡 밑으로 내려가 움푹 패인 곳에 아이들을 숨겼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이들과 다시 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 갑자기 횃불 든
3명의 사내가 나타나 다오나 씨와 아이들을 보고는 징그럽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오나 씨는 최대한 대적을 하였지만 덩치가 큰 사람들이다 보니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뒤에서 활이 날라오고 3명의 청나라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다오나 씨는 그 활이 아버지가 쏜 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었답니다. 다오나, 괜찮은 것이냐? 다오나 씨의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다오나 씨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아버지가 놀란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유빈선비가 위험합니다. 빨리 해변으로 가시지요. 그렇게 하여 해변으로 갔지만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유빈선비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한 청나라 배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다오나 씨는 그 자리에 철푸덕 앉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유빈선비를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한편 배 위 한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빈선비였던 거죠. 유빈선비는 밧줄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축 처져 있었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아이들도 다 놓쳤고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기에 유빈선비를 곱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하여 배를 태워 청나라로 데리고 가 제대로 화풀이를 하고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소리가 들리고 배 두 척이 황당선을 가로막고는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넘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청나라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가려 했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도망갈 곳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유빈선비한테 달려가 유빈선비를 품에 안고는 울며 말을 하였죠. 유빈아, 아비인이라. 어서 일어나 보거라. 내가 어찌 이런 곳에 있다는 말이더냐? 바로 유빈선비의 아버지 좌상이었답니다. 좌상은 황당선이 출몰하여 조선 군사들이 오늘 황당선을 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좌상은 아들이 보고 싶어 유빈선비의 집에 왔던 거죠. 헌데 아들이 집에 없어 하인한테 물어보니 울면서 대답하였답니다. 도련님이 아이들 구한다고 해변에 갔다고 덕칠이가 말했구먼요. 좌상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황당선을 잡기로 한 배에 같이 타게 되었던 거죠. 좌상은 유빈선비를 그동안 아들이라 말해주지도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였답니다. 한편 다오나 씨는 집에 와서는 자신 때문에 유빈선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하여 방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였답니다. 대사원은 막내딸을 그리워하는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대감마님, 기생의 아들 유빈선비님이십니다. 어미는 기생이나 아들은 양반이십니다. 대사원은 기가 막혔죠. 사내가 양반이긴 하나 어미가 기생이니 사위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사원은 딸을 생각하면 유빈선비의 행방을 찾는 것이 맞지만 만에 하나 살아있다면 딸의 성격에 사내와 혼인한다고 할 것 같고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대감마님, 좌상대감 오셨습니다요. 어서 방으로 모시거라. 대사원은 일어나 좌상대감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대사원, 유빈과 자네 딸이 연모하는 사이라 알고 왔네. 저는 둘의 관계는 잘 모르지만 딸아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대사원, 유빈이가 내 아들 일세. 대사원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유빈이를 내 호적에 올릴 것이네. 자네 딸과 내 아들을 혼인시키면 어떻겠는가? 대사원은 좌상이 직접 찾아와 아들을 호적에 올린다고 하니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좌상대감과 사돈이 된다니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좌상은 조만간 만나자고 말을 하고는 갔습니다. 대사원은 딸의 방에 들어가 말을 하였답니다. 다오나 그만 일어나거라. 유빈이가 살아있다고 한다. 유빈선비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많이 아프십니까? 아프지 않고서는 저를 찾아오지 않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하여 가마를 타고 유빈선비 댁으로 갔죠. 다오나 씨는 방에 들어가 유빈선비 얼굴의 상처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답니다. 다오나 씨는 젖은 면수건으로 손을 닦아주며 말을 하였습니다. 유빈선비님 손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네요. 제 손이 어린아이 손처럼 작아 보입니다. 항상 새님 손처럼 곱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져보니 아니었네요.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느껴집니다. 어서 일어나 저와 놀아주셔요. 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선비님의 가르침으로 지금은 어여쁘고 얌전한 여인이 되었지요. 일어나셔서 놀라지나 마셔요. 발도 엄청 큽니다. 만약 오늘 안으로 일어나시면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다운아 씨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주고 있었는데 왠지 발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것 같았답니다. 다운아 씨는 자신이 잘못 본 듯하여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쓱 간지럼을 태웠죠. 그때 다운낭자 간지럽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유빈 선비가 눈을 뜨고 웃고 있지 뭡니까? 다운아 씨는 너무 놀라 유빈 선비 옆으로 가서는 다시 얼굴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운낭자 다 들었습니다. 소원 하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운아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유빈 선비는 두 팔을 벌리며 어서 자신의 품에 안기라고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련하고 애잔하게 다운아 씨를 보고 있었답니다. 다운아 씨는 유빈 선비의 넓은 가슴에 안겨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품을 느끼며 위로하였답니다. 그렇게 유빈 선비가 회복이 되어 일어나는 날 다운아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다운낭자 내 소원 이제 들어주시지요. 무엇입니까? 유빈 선비는 다운아 씨의 두 손을 잡고는 말을 하였답니다. 제가 다운낭자의 낭군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주섬주섬 가락지를 꺼내어 다운아 씨의 손가락에 껴주었습니다. 다운아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얼굴은 복사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식을 동네 시끄럽게 하고는 첫날 밤이 되었죠. 다운아 씨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떨려왔고 유빈 선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운아 씨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하였으며 그 손은 거침없이 다운아 씨의 모든 것을 걷어냈습니다. 다운아 씨의 몸은 상상 그 이상이었으며 유빈 선비의 부드럽고 단아한 표정은 없어졌고 한 마리의 늑대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방바닥을 뜨겁게 달궜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빈민촌 사람들이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여인장에 고용을 했으며 함께 어울러 잘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음덕량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났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선행을 뜻하며 남이 모르게 조용히 덕을 베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이 알아주어 복을 받는다는 뜻도 있죠. 우리네 삶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웃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큰 선행이라 생각해 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